당신은 지난 몇 달 아니, 어쩌면 몇 년 동안 쉼없이 노력해 왔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고 내면의 어두운 그림자를 통합하려 애썼으며 지독할 정도로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려 노력했습니다. 헌터로 타인과의 관계에서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동 양식을 인식하며 변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똑같은 삶, 똑같은 인간관계, 그리고 그토록 벗어나고자 했던 바로 그 의식의 감옥에 갇혀있는 듯한 무력감을 느낍니다. 이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아 이제는 완전히 지쳐버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는 사실에 깊은 좌절을 느끼며 어쩌면 변화나 성장이라는 것 자체가 허상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이 모습 이대로 제자리 걸음만 하며 살아갈 운명인 걸까요?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는 머리로 명확히 알게 되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단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이 굴레에 영원히 갇히게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당신이 아직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 정체 현상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게 해줄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발견한 원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변화는 결코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정한 당신이 매일매일의 진척 상황을 수치로 측정하거나 그래프로 그릴 수 있는 방식으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폭풍처럼 격렬하게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기나긴 침묵과 정체의 시간 끝에 당신의 내면 세계 전체가 눈 깜짝할 사이에 당신이 미처 그 과정을 인지하기도 전에 완전히 재편성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제까지 당신은 평생을 살아온 익숙한 예전의 나였지만 바로 다음 날 당신은 완전히 다른 누군가가 되어 있으며 다시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융은 이 현상을 에난티오드로미아, 즉 반대 방향으로의 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모든 사물과 현상은 특정한 임계점에 다다르면 자신의 정반대 성질로 전환된다는 심오한 원리입니다. 그가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과 관찰을 통해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깊은 정체감에 빠져있던 사람들, 그 모든 노력이 헛되다고 절망하던 사람들이야말로 사실은 거대한 돌파구의 가장 가까이에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변화는 의식의 표면 아래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대마레에서 수압이 계속해서 높아지듯 그들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신경회로가 연결되고 낡은 방어기제들이 해체되며 심리적 구조 전체가 근본적으로 재편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전혀 인지할 수 없는 무의식의 차원에서 변화는 이미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변화의 에너지가 임계 질량에 도달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단번에 뒤집히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말입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도 완전해서 변화 이후에 나타난 새로운 나는 이전에 존재했던 나의 흔적조차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이 이 변화의 과정 중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당신을 극심한 두려움에 빠뜨리거나 혹은 완전한 안도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바로 지금 그토록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정체의 단계에 있다면 당신은 수면 아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왜 이 명백한 정체가 사실은 거대한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 돌파구는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재편성을 앞두고 어떤 징후들이 나타나는지를 알므로써 다가올 변화에 스스로를 대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융이 발견한 이 갑작스러운 변화의 원리는 수개월 혹은 수년간 아무런 차도가 없어 보이던 환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환자 자신을 포함한 주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확립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습관의 변화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격 전체의 완전한 재구성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평생을 불안과 걱정에 시달리며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아침 마치 이전의 기억이 모두 사라진 듯 영구적인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정서적 학대를 묵묵히 견뎌온 사람이 어느 날 아무런 예고 없이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것처럼 단호하게 그 관계를 끊어내고 떠났습니다. 그 단호함은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늘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아오느라 진짜 자신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이전에는 단 한 번도 용기 내지 못했던 방식으로 놀라울 정도로 진솔하고 자유로운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에 융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은 이 거대한 변화에 이렇다 할 외부적인 계기가 없어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무언가 극적인 사건이 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갑자기 새로운 깨달음을 얻거나 인생을 바꿀 만한 책을 읽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심리 상담을 받고 자기 분석을 하고 내면을 통합하는 작업을 계속하면서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에 대해 점점 더 깊은 좌절감에 빠져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변화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갑작스러워서 마치 누군가 스위치를 올린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융이 그 현상의 이면을 깊이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심오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변화 자체가 갑작스러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변화를 의식하게 되는 순간이 갑작스러웠을 뿐입니다. 그 사람이 수개월 혹은 수년간 해왔던 그 모든 내면 작업은 그가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차원에서 끊임없이 변화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경망을 구축하고 오래된 심리적 방어 구조물을 해체하며 그의 정신이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의식적인 자각의 함심항에 포착되지 않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의식적인 준비 과정은 마침내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융은 거기에는 분명한 티핑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충분한 무의식적 재편성이 이루어져 시스템 전체가 새로운 구성으로 완전히 전환될 수 있는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시스템이 전환될 때 그것은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전체가 한꺼번에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 과정이 갑작스럽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준비 작업이 수면 아래에서 진행되어 왔는지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변화의 가시적인 증거를 필사적으로 찾고 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재편성되고 준비하고 그 임계점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간에 한번 그 문턱을 넘어서면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모든 노력은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결코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인지할 수 없는 깊은 차원에서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임계질량에 도달하는 순간 모든 것은 너무나도 빠르게 변해서 당신은 그 변화가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조차 추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융은 이 보이지 않는 준비 끝에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원리가 모든 종류의 진정한 심리적 변화에 일관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표면적인 수준의 작은 변화들은 점진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존재, 방식 전체를 재구성하는 근본적인 변화는 결코 점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은 아무런 성과도 없어 보이는 기나긴 준비 기간 끝에 당사자가 이제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거의 포기했을 때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돌파구는 언제나 완전한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융이 특별히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과정을 억지로 강요할 수 없으며 서두를 수도 없고 무의식의 준비가 완료되기 전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타임라인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언제쯤 돌파구가 열릴지 정확히 알고 싶어 하고 더 열심히 자신을 밀어붙여서 그 순간을 더 빨리 앞당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은 당신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고유한 속도로 재편성됩니다. 시스템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는데 억지로 돌파구를 열려고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만들어내어 이 지루한 준비 기간을 더욱 연장시킬 뿐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변화가 정말로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아무런 진전 없이 꽉 막혀 있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융은 무의식의 준비가 상당히 진전된 단계에 이르렀을 때, 즉 돌파구가 가까워졌을 때 나타나는 5가지 구체적인 징후를 식별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영원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말입니다. 이 징후들이 변화의 정확한 시기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징후들이 나타난 후에도 몇 주 또는 몇 달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이 징후들을 목격한다면 당신은 보이지 않는 작업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렀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징후는 꿈의 활동이 눈에 띄게 증가하거나 평소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변화를 준비하는 동안 극도로 활발해지는데, 꿈은 바로 그 무의식이 의식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당신이 그 의미를 전부 해석할 수는 없더라도 무언가 강력한 의미로 가득 차 있는 듯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무의식적 재편성이 격렬해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꿈들은 혼란스럽거나 충격적이거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의 존재 자체와 그 강렬함이 무의식의 차원에서 무언가 매우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융은 환자들이 거대한 돌파구를 경험하기 몇 주 혹은 몇 달 전부터 꿈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고하는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무의식은 변화가 다가오고 있음을 의식에게 알리고 다가올 재편성에 대비시키려고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들에는 종종 죽음 재탄생 혹은 문턱을 넘는 것과 같은 상징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다가올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무의식적인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2개의 다른 정체성 사이에 끼어 길을 잃은 듯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으로 살아갈 수는 없지만 앞으로 되어야 할 새로운 당신이 어떤 모습인지도 아직 알지 못합니다. 당신은 2개의 자아 사이의 문지방 위에 서 있는 상태, 즉 리미널 스테이트에 있으며 이는 극심한 불편함을 야기합니다. 예전에 익숙한 패턴대로 행동하려고 하면 그것이 마치 내 것이 아닌 옷을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거짓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아직 새로운 패턴은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저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완전히 과거의 당신도 아니고 아직 새로운 당신도 아닌 채로 말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는 이 정지된 상태, 이 리미널 스테이트야말로 변화가 임박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낡은 정체성이 서서히 해체되고 있으며 새로운 정체성은 아직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그 둘 사이의 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우리의 에고는 일관된 정체성을 느낄 때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틈새의 시간은 견디기 힘들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이야말로 사실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필수적인 준비 과정입니다. 낡은 정체성의 해체가 완전히 끝나야만 새로운 정체성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두 정체성 사이에 매달려 있다는 것은 그 해체 과정이 상당히 진행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징후는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 즉 싱크로니시티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서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사건들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리는 순간 그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고 꼭 필요했던 정보를 찾고 있었는데 우연히 펼친 책이나 인터넷 기사에서 그 해답을 발견합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여러 장소에서 똑같은 상징이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마주치게 됩니다. 융은 싱크로니시티가 무의식의 활성화에 대한 증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의 정신이 깊은 차원에서 재편성되고 있을 때 그것은 내면 세계와 외부 현실 사이의 정렬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라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싱크로니시티는 마법 같은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무의식이 이전보다 훨씬 더 활발해졌고 그 결과 평소에는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세상의 패턴과 연결고리들을 더 예리하게 감지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환자들이 싱크로니시티의 증가를 보고했을 때 융은 그들의 무의식적 준비가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이 더욱 통합되고 내면과 외면이 정렬되며
그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고 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당신의 마음이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당신의 몸이 먼저 낡은 패턴들을 거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너무나도 당연했던 행동이나 인간관계에 참여하려고 할 때 당신의 몸이 극심한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갑작스러운 메스꺼움, 소화불량, 극심한 피로감, 원인 모를 통증과 같은 신체적 불편함으로 나타납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이 패턴을 이제 그만둬야겠다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신경계는 이미 그것들이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새로운 존재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임을 감지하고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보다 먼저 변화가 오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은 낡은 패턴들을 점점 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신체적 반응을 통해 그 변화를 강제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 몸 차원의 거부 반응이 임박한 돌파구의 가장 신뢰할 만한 징후 중 하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변화가 충분히 진행되어 무의식이 이제 몸을 집행관으로 동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낡은 패턴에 머무는 것을 물리적으로 고통스럽게 만들므로써 의식이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과거로의 퇴행을 견딜 수 없게 만들므로써 변화의 가장 강력한 동맹군이 되어줍니다. 다섯 번째 징후,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징후입니다. 그것은 바로 융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불렀던 상태에 진입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집니다. 과거에 당신에게 만족감을 주었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내면 작업이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당신은 변화 그 자체에 대한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리고 더 나은 삶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모두 잃어버립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해체입니다. 낡은 자아가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과거에 당신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의미들이 붕괴하고 낡은 정체성이 산산조각 나고 있는데 그것을 대체할 새로운 것은 아직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어두운 밤은 극도의 공포감을 동반합니다.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노력했던 모든 것이 결국 텅 빈 공허함으로 귀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야말로 돌파 직전의 마지막 준비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두운 밤은 낡은 정체성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해체되었지만 새로운 정체성은 아직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못했을 때 찾아옵니다. 당신은 완전한 해체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체 당신이 존재했던 모든 것의 명백한 죽음이야말로 완전한 재편성을 위한 공간을 창조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포기합니다. 그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닥뜨리고는 그것을 변화가 실패했다는 증거, 내가 무언가 잘못했다는 신호 원래의 나로 돌아가거나 이 모든 노력을 멈춰야 한다는 계시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섭니다. 낡은 정체성을 어떻게든 되살리려고 애쓰고 돌파구가 열리기 직전에 그 모든 과정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그 갑작스러운 변화로부터 불과 몇 주 혹은 며칠밖에 남지 않았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알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 5가지 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당신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무의식의 준비는 상당히 진전되었습니다. 돌파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 준비 기간이 주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당신 스스로 과정을 중단해버리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조차도 보이지 않는 작업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그 해체의 과정과 함께 머물러야 합니다. 언제 돌파구가 열릴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을 견뎌내면서 동시에 그 조건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묵묵히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융은 이 거대한 변화의 과정을 끝까지 통과해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된 능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상태를 견디면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작업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계속 나아가기,
위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을 신뢰하기 위해 타임라인을 알아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갖기 위해 진전의 증거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언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집착 없이 그림자를 통합하고 패턴을 인식하고 경계를 세우고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 대한 그 초연함, 그러면서도 과정 자체에 헌신하는 그 태도야말로 마침내 돌파구가 열리도록 허용하는 열쇠였습니다. 왜냐하면 융은 돌파의 순간 그 자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돌파는 당신이 그것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애쓸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포기했을 때 일어납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표대로 변화를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그 작업 자체가 목적이 되었을 때 일어납니다. 그 항복 과정을 통제하려는 에고의 욕망을 내려놓는 바로 그 순간이 종종 마지막 문턱을 넘도록 허용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돌파구는 이런 느낌으로 찾아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는데 무언가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습니다. 당신의 기분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던 낡은 패턴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삶을 지배하던 그 지긋지긋한 불안이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재합니다. 당신의 관계를 규정했던 타인의 기분을 맞추려는 행동을 이제 그만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그토록 개발하고자 했던 더 높은 의식 수준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당신이 현실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융은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번 돌파구가 열리면 당신은 결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낡은 패턴들은 그저 하기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당신의 정신은 새로운 중심을 축으로 완전히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구성은 안정적입니다. 당신은 노력을 통해 그 변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과거로 미끄러질 위험에 처해 있지도 않습니다. 그 변화는 구조적인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식이 작동하는 방식, 그 자체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한 번 알게 된 지식을 다시 모르는 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융은 돌파 직후의 시기가 매우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외부 세계는 모두 과거의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 직업, 주거 환경, 매일의 일상,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누군가를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이 새로운 사람이 되어 더 이상 맞지 않는 낡은 삶 속에서 기능해야만 합니다. 내면의 변화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만 그 변화를 수용하기 위한 외부 세계의 재편성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내면과 외면 사이의 격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준비하지 못한 극심한 불안정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론, 당신의 관계들은 당신의 변화에 반응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성장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저항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익숙했던 역학관계를 깨뜨리는 방식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당신에게 맡겼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하기를 거부합니다. 예전에는 없었던 경계선을 분명히 긋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항상 가능했던 방식으로 더 이상 당신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당신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던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를 상실로 배신으로 혹은 당신이 까다롭거나 못되게 변했다는 증거로 경험할 것입니다. 융은 변화를 겪은 사람들이 돌파 후 몇 달 안에 거의 예외 없이 기존의 인간관계를 일부 잃게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그 관계들이 낡은 자아를 기반으로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자아는 더 이상 그 낡은 역학관계에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 모든 사람의 감정을 흡수하던 사람이 돌파구를 경험하면 더 이상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그런서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던 사람이 변화하면 더 이상 그런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경계선 없던 사람이 건강한 경계를 세우게 되면
경계선 없는 그를 필요로 했던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설령 그 변화가 긍정적인 것일지라도 깊은 슬픔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장을 수용하지 못했던 관계들의 상실을 애도하게 됩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자아를 중심으로 구축했던 삶을 애도하게 됩니다. 지금의 당신이 되는 것이 그토록 바라던 목표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당신 자체를 애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슬픔은 지극히 정로련 낡은, 당신은 실제로 죽었습니다. 낡은 삶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나타나는 것들이 훨씬 더 나은 것일지라도 그 상실감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때, 관계의 상실이나 외부의 불안정성 때문에 변화를 중단하지 않을 때 당신의 삶 전체가 새로운 당신을 중심으로 서서히 재편성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느리게, 그러나 점점 더 가속도가 붙으면서 말입니다. 당신은 살아남은 관계들이 과거의 그 어떤 관계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롭게 끌어당기는 관계들은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당신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의 실제 모습 그대로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신의 변화된 자아와 조화를 이루는 일 활동, 그리고 환경들이 마치 운명처럼 당신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융은 이것을 진정성의 인력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이 될 때, 즉 거짓된 자아가 아닌 진짜 자아로부터 행동할 수 있을 만큼 완전한 변화를 이뤘을 때 당신은 그 진정성에 부합하는 것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노력으로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가 맞음으로써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란스러운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한 가지 모습을 연기하면서 속으로는 다른 사람인 상태가 아닙니다. 당신은 통합되었고 온전하며 그 온전함은 역기능이 아닌 온전함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과 상황들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이 재편성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돌파는 갑작스럽게 일어나지만 당신의 내면 변화에 맞춰 외부의 삶을 재건하는 것은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사이의 격차를 견뎌내야 합니다. 낡은 당신을 위해 지어진 삶 속에서 새로운 당신으로 기능하면서 서서히 외부적인 변화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직 외부 환경이 당신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했을 때조차도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굳건히 유지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금의 당신이 된 모습 그대로 머물기로 굳게 결심한다면 외부 세계도 결국에는 내면의 변화에 맞춰 재편성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그토록 애썼지만 아무런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준비 단계에 있다면 융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그럼 명백해 보이는 그 정체는 사실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깊은 좌절감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결과를 원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 당신의 무의식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돌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것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당신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아간다면 돌파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타임라인에 대한 집착 없이 묵묵히 당신의 작업을 계속해 나간다면 당신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조차도 변화가 수면 아래에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신뢰한다면 말입니다. 그 5가지 징후들, 증가하는 꿈 정체성 사이의 고립감 동시성, 낡은 패턴에 대한 몸의 거부 반응, 그리고 영혼의 어두운 밤, 이것들은 변화가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설령 이런 징후들이 없더라도 당신이 진정한 내면 작업을 하고 있다면 변화는 반드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무의식은 노력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통합하려 애쓰는 모든 그림자의 조각, 당신이 세우는 모든 경계선, 당신이 인식하는 모든 낡은 패턴, 당신이 자신을 잔인할 정도로 정직하게 마주하는 모든 순간, 그 모든 것이 축적되어 갑작스러운 재편성을 위한 조건을 만들고 있으며 마침내 그 문턱이 넘었을 때 일어날 돌파를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문턱을 언제 넘게 될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신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정신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당신의 의식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준비 과정이 실제 한다는 것을 당신이 하고 있는 모든 작업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할 것만 같던 준비 끝에 갑작스럽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뒤바뀌는 그 순간은 마치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당신이 수개월 혹은 수년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쌓아온 모든 노력의 총체적인 결과일 것입니다. 그거주 융은 돌파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가 심리적 믿음이라고 부른 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믿음이나 맹목적인 신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정 그 자체에 대한 믿음입니다. 진정한 심리적 작업을 하는 것은 비록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진정한 심리적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좌절하고 있을 때조차도 당신의 무의식은 당신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고 언제가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준비가 완료되면 돌파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결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작업을 멈추고 변화가 당신에게 일어나기만을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결과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작업을 계속해 나가라는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그림자를 통합하고 경계를 세우고 패턴을 인식하십시오. 계속해서 자신에게 잔인할 만큼 정직해지십시오. 계속해서 연기하는 삶 대신 진정한 자신을 선택하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때가 되었을 때 돌파를 가능하게 하는 그 보이지 않는 준비 과정을 만들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돌파가 일어났을 때 당신이 어느 날 아침 눈을 뜨고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때 당신은 왜 그 변화가 그토록 갑작스러워야만 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는 당신 자신에 대한 몇 가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모든 것을 재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토록 근본적인 구조 조정은 결코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한꺼번에 일어나야만 합니다. 임계 질량에 도달한 후 완전히 뒤집혀야만 합니다. 그 준비 과정이 보이지 않았고 그 재편성이 완전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문턱을 단번에 넘어야만 합니다. 융은 당신에게 스스로를 준비시키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이 돌파의 시기를 통제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가 바뀔 것입니다. 낡은 패턴에 대한 당신의 인내심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당신의 방식 전체가 재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갑작스러운 변화의 여파 속에서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애쓰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수개월 혹은 수년간 당신이 인지할 수 없는 차원에서 당신을 준비시켜온 그 모든 작업을 통해 바로 이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럴 자격이 있어서도 충분한 노력을 해서도 타이밍이 맞아서도 아닙니다. 진정한 변화는 오직 갑작스럽게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보이지 않는 준비 끝에 당신이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거의 포기했을 때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영원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한꺼번에 되돌릴 수 없게 그리고 완전하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업은 결코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쌓여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좌절감은 정체의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무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준비 과정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당신이 알아차리고 있는 그 징후들, 꿈, 리미널, 스테이트 동시성, 몸의 거부 반응, 그리고 영혼의 어두운 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돌파구가 임계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턱을 넘었을 때 당신은 점진적으로 새로운 누군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갑자기 새로운 누군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전에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거의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융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에난티오드로미아라고 부른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준비 끝에 갑작스러운 변화라는 위대한 원리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과연 내가 변할 수 있을지, 이 모든 노력이 정말로 어딘가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고 있다면 대답은 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하나의 돌파구로 이끌고 있습니다.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바로 그 돌파구로 말입니다. 당신이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거의 다 잃어버렸을 때, 바로 그때 그것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당신이 볼 수 없었던 작업과 측정할 수 없었던 결과를 통해 당신이 지금 막 넘어서려는 문턱을 향해 스스로를 준비시켜온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준비하십시오. 돌파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그것은 갑작스럽게 완전하게 그리고 되돌릴 수 없게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왜 그 준비 과정이 보이지 않아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그 변화가 갑작스러워야만 했는지를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식이 재편성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연기해온 당신의 모습 아래에 숨겨져 있던 진짜 당신이 되어가는 방식입니다. 점진적으로가 아니라 갑작스럽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준비 끝에 당신이 영원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에서 이 가르침이 당신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에 잠들어 있는 그 위대한 변화의 힘을 믿으십시오. 이제 곧 모든 것이 시작될 것입니다.